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분야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돌리기 위한 새 판짜기에 돌입을 했죠. 자, 미중 사이에 놓인 우리 반도체 업계의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는데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에서 좀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미국이 반도체 벡터리 이렇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맞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핵심 산업 4대 분야 자체 공급망 확보 전략의 그 내용을 보면요. 예. 우선 배터리, 또 반도체, 그다음에 히토류, 또 제약, 바이오 이렇게 4개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중요한 생산 공정에서의 공급망을 미국이 갖고 미국이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지적한 이 4개 분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분야입니다. 예. 만약에 중국의 협조가 없거나 미중 무역 전쟁이 생겼을 때 중국이 이 4대 분야를 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 특히 히토류 같은 것은 공격을 하면 바로 미국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당히 미국의 취약 포인트거든요. 네. 이제 이것을 강화한다. 이래서 앞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자금을 투입을 해서 배터리, 반도체, 또 히토류, 제약,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 하나의 어떤 미국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의 본격전을 위한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을 할 때 일방적으로 중국 때리기, 중국의 수입을 규제한다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내실을 갖춰놓고 중국이 없더라도 미국 스스로 공급망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체계를 갖추어 놓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미국의 입지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훨씬 더 치밀하고 강력하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중국에 의존 안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미국 상원에서도 중국 견제법이 통과됐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이 어떤 특정한 국가를 견제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도 전례가 상당히 드문 일인데요. 예. 물론 이 법이 겉으로 중국 견제법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액면 그대로는 혁신경제법,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경제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을 제안한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척 슈머 상원 대표가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는데요. 이 법안 제안서에 바로 중국이 강력한 부분, 이 대목에 대해서는 미국을 도와주자. 해당 부분의 미국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자. 그래서 200조 원 이상의 미국 돈으로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280조 원 정도 돼요. 네. 280조 원을 앞으로 5년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미국 기업을 도와주겠다. 그러면 방금 말씀 올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그 공급망 확산 전략과 또 미국 기업에 돈을 대주는 이 전략이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네. 현재 2,500조 돈을 대주기로 했는데 그 돈의 핵심 부분은요. 미국의 과학기술의 R&D,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약 한 1,700억, 그다음에 반도체, 또 그 AI, 인공지능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바로 이 대목이 중국의 제조업 굴기를 하면서 집중 투자해 왔던 부분이고 중국이 우위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직접 돈을 대주는 방식으로 중국의 산업을 앞서겠다라는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상원에서 입법을 이제 가결을 시켰습니다. 예. 이번 미국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의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미국이 어떤 우리나라가 역할할 걸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새로운 공급망을 가져가는 방법은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업체에 돈을 대줘서 미국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미국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연합군을 조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국제연합국의 핵으로서 대만과 한국을 꼭 집어서 네. 한국에 대해서 수십 번 언급하면서 한국과 연대하겠다, 한국과 동맹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특히 삼성전자가 휴스톤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다. 예.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 시대의 새로운 공급망에 예. 한국이 핵심 부분을 올라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협조가 없으면 또는 한국 기업들이 생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도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서로가 공동 운명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미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야말로 경제의 한 배를 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건 좋은데 중국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거래처인데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정부는 어떤 그 생각일까요? 예, 지금 현 단계에 미국의 발표 내용만 놓고 보면 네. 뭐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견제를 하거나 보복을 할 만한 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가 장점을 비교 우위를 합쳐서 서로 협력하겠다고 한 것이지 네. 어떤 다른 나라를 폐쇄적으로 어떤 나라의 수출을 금지한다든지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어떤 이 징벌적 계약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현재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 많은 그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기술 제휴까지의 협조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생겨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요즘 일부 반도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를 발동을 하면 미국의 깊숙이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리스크에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 견제법 차원에서 무려 2,500조를 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기업들을 도와주게 되면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인텔의 반도체는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인텔이 자금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나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적인 어떤 총체적인 산업 지원 프로그램도 한번 마련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집 사고 싶은데 아직 못 사는 분들 아직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공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 누구나 집 대책이에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공급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누구나 집 참 말만 넣고 보면 가슴이 설레요. 좋아요. 생각만 하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다. 예. 정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 하나를 해결할 수가 있는 듯한 그런 지금 구호를 가지고 민주당 부동산 특위 김진표 위원장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예. 약 1만 가구, 서울 부근의 인천이라든지 뭐 또는 그 시흥, 의왕, 안산, 화성 이런 6개 지구에 1만 호를 짓기로 했는데요. 네. 이 누구나 집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의 이 주택 시가의 시장 가치의 10%만 돈을 납부하면 네.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소유권을 지금 당장에 갖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부터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도 10분의 1 정도의 적은 돈으로 일단 집을 확보해 놓고 또 그중에 일부는 본인이 원하면 그 들어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에 그 집을
자기 소유로 바꾸는데 지금 현재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방법과 크게 다른 것은 네. 지금 현재 임대주택의 소유주택 전환은 소유주택으로 전환을 할 때 그 시세를 현재의 시세, 그러니까 10년 후에 바뀌는 그 시세, 보통 통상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부담이 많이 됐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는 누구나 집은 10년 후에 집을 사는 거지만 그 집 가격을 10년 전에 첫 계약할 때 금액, 그렇게 싼 가격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네. 그래서 시세 차익이 나면 그 반은 임대를 해서 집을 사는 소유주가 갖도록 하고 또 반은 사업 시행자에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예. 인천시장 할 때부터 주창을 해왔던 것이고 뜻대로 되기만 한다면 상당히 그 무주택자들의 주택 보급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 이 문제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건설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건설회사들 입장에서 이익이 돼야만 참여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만약에 10년 후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집을 사기 않겠다고 그랬을 때 네.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현재 집값이 대세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놓고 봤을 때 누구나 집이 무주택자에게 상당한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노형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 때문에 만났어요.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이번에 노형우 국토부 장관과 새로 선임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 네. 상당 시간 주택 정책에 서로 코드를 맞췄거든요. 예. 이 대목은 우리나라의 그 주택 시장 안정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와 정부인 국토부의 주택 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네네. 특히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과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간에 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그 시행착오로 인한 피해는 올고지 서울 시민들이 받거나 집값이 더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정당 소속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앞으로 주택 정책을 가격 안정화와 그리고 서민들 주거 복지라는 측면에서 두 사람이 일단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그런 두 사람들이 이러한 주거 복지와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이사 대책에 의한 공급, 그다음에 서울시가 주도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공급 이게 서로 지역이 겹치거나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예. 혼선이 생기고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가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서로가 크게 양보해서 서로 양쪽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 대단한 진일보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안전진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 안전진단에 대해서는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도 상당 기간이 있어야 재건축,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고 하는데 이것을 네. 안전진단만 이제 통과되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만 통과되면, 그리고 재개발은 구역 지정만 되면 그때부터는 재건축 해당, 재개발 해당 지역에는 집을 사고 팔아도 네. 새로 사는 사람이 입주권을 가질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부동산 투기가 아주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서로 손을 잡았다 하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그리고 태릉 골프장을 좀 주택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예.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 노형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발표 내용까지만 보면 서로가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그 숨어있는 뜻을 보면 아직도 의견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어요. 특히 안전진단을 기준을 안전진단 때부터 바로 그 집을 사고 파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안전진단 이후에 부동산 거래를 막아놓고 네.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하자는 입장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노형우 국토부 장관은 그것보다는 시장 안정과 재건축, 재개발 투기 억제에 훨씬 더 방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아직 그 이후에 안전 기준의 완화 문제는 논의도 못했거든요. 이 대목 들어가서 또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정부가 작년도 8.4 대책에 따라서 서울 시내에 여러 가지 그 유휴지라든지 집 지을 수 있는 곳에 주택을 대거 공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과천 정부 청사 문제 가지고도 과천 주민들과 충돌을 빚었습니다만 지금 태릉이라든지 여러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국토부의 생각이 달라서 마찰을 빚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국토부가 태릉의 경우에 국토부에 손을 들어달라 그러니까 골프장을 완전히 허물고 빨리 집을 짓도록 해달라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예.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동의를 좀 유보했습니다. 예. 여전히 아직도 의견 마찰이나 갈 길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